우러운 영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논어 읽기 제2편 위정편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논어는 공자가 설파하는 거죠. 논어 그런 건데 논어는 공자가 어떤 내면에서 깨달음도 있고 온고이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자는 그 옛것을 배워서 또 현재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설파를 하셨습니다. 부족하긴 한데요. 논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그냥 읽는 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텐트, 캠프, 배낭여행 이런 가면서 혼자 이렇게 야형 텐트 속에 있을 때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편 위정. 공자는 항상 정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학문과 덕을 쌓고 혹독한 자기 수양으로 인격을 완성한 다음에 나라의 일에 참여해야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고 어진 정치를 베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자왈 위정 이덕이면 비여 북친이 거기소 얻은 이중선이 공전이라. 번역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덕의 정치는 제자리에 있는 북극성을 향해 다른 별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다.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파트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서로의 어떤 힘들이 뭉쳐서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요. 그래서 덕의 정치는 이게 덕 있는 사람이 모이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위정이라는 제2편 위정이라는 것을 보면서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공자 시대의 정치를 하기 위한 개인의 어떤 덕성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공자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사악함이 없어야 한다. 자왈 시 300에 이런 이 폐지하면 왈 사무사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시 300평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는 것이다. 사무사. 시를 쓴다는 것은, 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표현인데요. 소설 한 권의 책을 시 몇 줄로 축약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우리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사라고 했습니다. 사악함이 없어야 시가 써지는 거죠. 시인은 모두 내면이 고요한 가운데 거기서 턱 던지는 살아있는 맑고 신선한 그게 시죠.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 시인의 그 느낌이 자기가 그렇게 시를 썼을 때 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으면 시를 읽는 사람의 마음의 내면의 세계가 정화되고 거기서 스스로도 또 시를 읽음으로써 사무사 또 사악함이 없어지겠죠.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고 애로 다스려라. 자왈 도지위정하고 제지이형이면 민면 이무치니라. 도지이덕하고 제2위례면 유치차경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법령으로서 인도하고 형벌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덕으로 인도하고 애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바르게 살게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디 덧붙일 이야기 있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자의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왈 56오 이지우하며 32입하고 42 부록하고 52 지천명하며 62 이순하고 72 종심소욕하고 불유군이라고 하셨습니다. 번역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왈은 공자가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15살에 학문의 뜻을 주었고 이게 56호에 이지우학 이런 했고 그리고 30살에 이입 자립했고 그 다음 40살에 미혹하지 않았고 부록이라고 그러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지천명 60살에 어떤 일을 들으면 알았고 60살에는 이순 70살에는 내 마음대로 행해도 밖에 어긋나지 않았다. 멋지죠? 공자가 성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말한 나이대별 공자는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씨앗이 뿌려졌을 때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듯이 공자도 성장을 했습니다. 15살 학문의 뜻을 품었고 30살에 자립을 했고 40살에 미혹하지 않았고 50살에 지천명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어떤 일을 들으면 다 알았고 70살에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다. 60이 돼서는 어떤 일을 들으면 다 알았다고 그렇습니다. 이리관질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60이 되면 제대로 성장했으면 공자님처럼 할 수 있겠죠. 공자님이 이러한 그 나이대별 성장했다고 하면 인간은 모두도 공자님처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또 다른 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위정입니다. 위정, 정치 쪽이죠. 근데 공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논어입니다. 공자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리는 지식으로 받아들이지만 공자는 스스로 자신이 깨달은 진짜 자신이 득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득도했다는 것은 지천명과 이순과 종심소욕이 깨달음입니다. 이게 인생의 결과치죠. 천명을 알았고 60살에 어떤 일을 들으면 다 알았고 70살에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효도는 애절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효도는 애절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저는 이렇게 동양 철학을 보면서 효도 뭐 그런 게 몰랐지만 나이 61살 돼서 보니까 효도 중요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요. 한 인간의 인생의 기본이 효도인 것 같습니다. 맹의자 문효하니 자발무의니라. 번지어하며 자고지왈 맹손 문효어아 익연을 아대왈 무의로다. 번지왈 하위야니까 자왈 생사지례하고 사장지례하며 제지이례니라. 맹자가 효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대답하셨다. 거스름 없는 것이다. 수레를 몰고 있는 번지에게 공자가 말씀하셨다. 맹손씨가 효도를 물어와 그냥 거스름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번지가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하셨다. 살아계실 때는 애로서 모시고 돌아가시면 애로서 장사 지내고 재산을 애로서 지내는 것이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맹무백이 문효하니 자왈 부모 유기질지우이니라. 맹무백이 효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 봐 근심한다. 부모의 자식 사랑과 이 부모의 자식 사랑에 대한 자식의 반응이 효죠, 효. 저는 언때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효를 주장했을 때는 부모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효가 중요합니다. 예로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을 위해 사냐고 물었을 때는 참 애매하죠.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부자가 되겠다고요? 행복하겠다고요?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또 본질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인생의 완성치는 자기를 이 세상에 낳은 부모, 그리고 부모가 생산해낸 자식, 이 두 사이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감, 이거 아닐까요? 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그런데 저는 위정이라는 장에서 우리가 기존적으로 생각한 것보다도 공자는 포괄적인 한 인간이 되는 것, 덕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깨달음의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공자는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자유문효하니 자왈 금지효자는 시위능량이니 지어 견마도 계능유양이니라. 불경이면 하이 별호아. 자유가 공자에게 효도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다. 지금의 효는 물질로 모시는 것이다. 사람이 개나 말도 잘 기르는데 부모를 모시는데 공경이 없으면 무엇으로 구별되겠는가? 결국은 정치를 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공자가 사는 시대에 정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집 밖의 행동이죠. 수신제가, 여기가 집 아니거든요. 치국평천하는 집 밖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수신제가 안쪽에서 모든 것을 성인이 돼서 치국평천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공자시대는 직업이, 즉 어떠한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개념이, 지금의 정치는 퍼블릭이고 프라이빗은 덕을 쌓는 것이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덕을 쌓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락에 수신 제가 내 몸을 닦고 수신 제가 가족을 잘 다스리고 이 가족을 다스리는 관계에서는 효와 부모는 사랑이고 자식은 효죠. 이 효를 한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고 덕이 있는 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치국평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공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른을 대하는 애절. 여기서 그 커뮤니티죠. 어떠한 사회성일까요? 릴레이션십, 관계성이죠. 어른이라는 것은 내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화 무뇨하니 자발 생난이니 유사의 제자 복기로 하고 유 주식이 여든 선생 찬 증 시위이 효호리요. 자하가 공자에게 효도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른의 안색을 살핀다는 것은 어렵다. 어른에게 귀찮은 일이 생기면 제자가 대신하고 술과 밥을 먼저 어른에게 권하는 것으로 어찌 효도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공자와 안회입니다. 그 공자와 안의 이야기를 혹시 이제 이 논어를 듣지 않았거나 어쨌든 공자에 대해 좀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자와 안회. 자왈 오여회로 온종일에 불이여우더니 태위성기사하니 역적이발하더라. 회야 부루로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아내와 하루 종일 이야기했는데 그는 내 반에 토를 달지 않아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가 물러간 다음 사생활을 살펴보니 나를 깨우치게 충분했다. 그래서 나는 안회가 어리석은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공자와 안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쪽에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자와 안의 역할입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삶을 살아온 아내입니다. 공자의 스승과 지낸 아내는 스승을 공경했습니다. 마음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양심이 흘러가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아내는 가르침대로 따랐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따르다 보면 돈이 아닌 깨달음을 치중합니다. 안회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공자는 어떤 대학이죠. 학이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 중에는 여러 부류의 제자가 있겠죠. 그렇게 먹고 먹는 문제도 조금은 덜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공자는 살 수 있었지만 안회는 공자의 제자인 안회는 실천했습니다. 깨달음을 실천했습니다. 공자가 깨달은 아내는 돈이 아닌 먹고 사는 어떤 탐욕이 아닌 아내는 트루스 깨달음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살피지 마라. 지금 이건 위정편익입니다. 자왈 시기소이하고 관기소유하며 찰기소환이니 이는 수제리요 이는 수제리요. 공자가 말씀하셨다. 지금 논어는
어잖아요. 말씀이에요. 공자가 말씀한 것을 제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행동하는 것을 일일이 관찰하고 마음으로 편하게 하는 바를 살핀다면 그 사람 됨을 알 수 있으니 어찌 사람을 숨길 수 있겠는가.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나타나거든. 말 한마디 탁 던져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 말 한마디 하면 속은 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속에가 말로 표현이 되거든. 공자가 말씀했어요. 행동하는 것을 일일이 관찰하고 마음으로 편하게 해준 바를 살핀다면 여기서 마음이죠. 마음, 느낌이죠. 느낌이요. 눈으로 보고 이거는 관찰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마음은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고 느끼면 그 사람 됨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내 얘기와 아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내는 다른 사람은 그냥 덤덤했죠. 내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 말은 공자가 말씀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스승이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스승은 아내가 느낀 스승 공자는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 그대로 나왔으니까. 아까 말했지 관찰하고 편안해하는 마음으로 편안해하는 것, 즉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걸 때 아내는 공자를 눈으로 보고 마음 느꼈을 때 모든 게 공자 입으로 나왔던 논어에서 설파됐던 공자가 말한 사실은 사실이었고 그리고 깨달음의 결과치였기 때문에 아내는 토를 달지 않았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옛 것이 새로운 것을 만든다. 온고이지신 그런 거 아닐까요? 자왈 온고이지신이면 하이위 사의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옛 것을 새 것으로 만들어낸다면 상대방 스승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쌓였던 그 지식은 책으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깨달아 갈 때는 처음에는 책을 통해서 옛 지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온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 깨달은 다음에서야 내면이 조용해지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거기서 창조적 지식이 나오는 거죠. 양심의 느낌으로 양심적 느낌으로 받아서 온 그 이야기가 창조적 지식으로 온고이지신 신은 크리에이티브죠. 창조적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의 지식은 온고이지신입니다. 공자가 공자 이전에 있던 지식을 탐닉했고 그리고 공자 그 탐닉된 지식을 공자께서는 온고이지신 말을 통해서 창조적 지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옛날 지식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별거 없죠. 옛날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깨달은 지식을 설파하는 것 온고이지신이 되겠습니다. 위정편에서 온고이지신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치하는데 온고이지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치인에게는 여기서 온고는 수많은 철학적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신은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거죠. 하루하루 새로워서 또 새로운다. 성장한다는 거죠. 매일 새로운 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사람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이 밝으면 내면이 밝은 사람은 매일 일일신 우일신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군자는 한 가지 일에 국한된 사람이 아니다. 자활 군자는 불기니라. 군자는 한 가지에 국한되는 기물이나 기계가 아니다. 여기서 불기는 기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군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군자라는 게 뭐냐면 일이 관지고 아까 온고이지신이고 그렇습니다. 일이 관지, 군자 통합니다. 하나를 알면 다 깨툰다는 말입니다. 일이 관지. 그리고 온고이지신, 옛 것을 알아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일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신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군자입니다. 이 군자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군자는 세상을, 넓은 세상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가 아닌 넓은 일이 관지.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자님께서 위정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읽어보겠습니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라. 위정편이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라 인 것입니다. 자공 문 군자 한데 자활 선행기연이요 이후 종진이라. 자공이 공자에게 군자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성인 군자란 말이 있습니다. 유교에서 군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정편에서의 그 군자는 통치하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군자예요. 유교에서는 성인 군자잖아요. 이 성인은 깨달은 사람이죠. 유교를 통해 깨달은 최고는 성인이고요. 그 다음에 유교적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자입니다. 성인 군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공 문 군자한데 자활 선행기연이요 이후 종지이니라. 자공이 공자에게 군자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다. 먼저 일을 실천한 다음에는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군자인 것이니라.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그런 거죠. 성인 군자잖아요. 성인 깨달은 사람이고 군자는 실천하는 사람이죠. 백성을 살려내는 것은 군자예요. 그러나 군자가 되기까지는 성인이에요. 그래서 성인 군자는 같습니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활 군자는 주이 불비하고 소인 비 불주니라.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두루 통하기 때문에 편파적이지 않고 소인은 편파적이면서 넓게 사귀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현상 세계에서 좀 적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또 편파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두루 통하는 그리고 편파적이지 아닌 것보다 소인적 기질인 편파적이고 좁게 사귀는 사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곳에는 반드시 위험이 닥칩니다. 이거 위정이잖아요. 정치를 잘 못하면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배움의 위대함, 자활, 학이 불사, 증망이며 사이 불학, 즉 태니라.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멍청해지고 항상 생각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정치인 이야기입니다. 위정자 이야기예요. 배우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멍청해지는 거죠. 생각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운 거죠.
공자님께서 너무 잘 이야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단을 공격하지 마라. 자왈 공호 이단이면 사회 약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이단을 심하게 공격하면 이 역시 회로울 뿐이다. 맞습니다. 부끄러운데요. 부끄럽습니다. 이단이 다 있어요. 어디 가나. 자신이 생각한 게 참이라 하면 참 밖에는 이단이거든. 그건 일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다들 생각하며 살거든요. 자기 생각이 옳고 타인의 생각이 그럴 때 그 그릇된 타인의 생각을 공격하면 나 역시 해로웠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정편인데 공자님은 우리에게 간과할 수 있는, 중요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자왈 유 회 여 지지호인저 지지위 지지요 부지위 부지니 시지야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유야,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나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만 정말 아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설프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서 득도해서 그 삶을 살았을 때 그래야만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수가 있습니다. 목수가, 집 짓는 목수, 못 박는 목수가 있습니다. 40년을 못을 박고 집을 짓는 사람의 목수와 이제 한 달 동안 목수 시작한 목수는 다 알 겁니다.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현장에 투입했으니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40년의 목수는 깨달음입니다. 40년 동안 직업을 바꾸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가끔씩 누가 집 짓는 오다가 없어서 텅 비고 이렇게 값이 거의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 과정 통해서 누군가 또 집 져달라고 하면 지으면서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틴 사람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버틴 사람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안다 할 것이며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는 깨달음이란 게 있습니다. 공자가 말씀하는 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야기는 깨달으란 뜻입니다. 깨달아야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라,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적으면 후회가 없다. 자장이 학간녹하니 자왈 담은 권의요 신언 기어 주과우며 다견 궐태요 신행 기어 즉과해니 언과우하며 행과해하면 녹제기중의니라. 자장이 공자에게 관직에 등용된 길을 배우려 가자 이렇게 대답하셨다. 많이 들어서 의심나는 것은 버리고 나머지를 선택해서 말하면 실수가 적다. 많이 보면서 위태로운 것을 버리고 나머지를 선택해서 행하면 후회가 적다. 말에 실수가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관직은 그 가운데 존재한다. 관직은 보존한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행동은 자기가 이 관직 생활하면서 행동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태로운 것을 보죠. 어떤 사람 위태로운 행동을 혹은 나의 위태로운 행동을 보면 그것을 버리는 거죠. 위태로운 것을. 그리고 다른 말을 실수하는 걸 많이 보면 그 실수한 것을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행동은 무겁게 말은 거의 하지 않는 거네요. 오직 듣는 거네요. 들어주고 행동을 든실하게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정치판에서 살 수 있는 거네요. 이 위정에서 이야기하는 정치판에서 건질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공자의 변입니다. 답변입니다. 옳고 사람에게 백성은 따른다. 옳고준 사람에게 백성은 따른다. 정치는 백성을 올바르게 해주는 거잖아요. 정치는 정치를 잘해서 백성이 잘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정치 리더십은 많은 백성들이 권위를 이양해서 나를 다스려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디모크라틱이잖아요. 여기서 공자시대입니다. 지금의 민주시대라든가 이런 철학이 있지 않은 공자시대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고순 사람의 백성이 따른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공이 문왈 하위 측 민복이니까 공자 대왈 거직 조저왕이면 즉 민봉하고 거지조 저직이면 즉 민부복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잘 따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곱고 올바른 사람을 굽은 사람 위에 등용시키면 백성들이 충성하겠지만 반대로 굽은 사람을 올바른 사람 위에 등용시키면 백성은 따르지 않습니다. 고든 사람, 올바른 사람, 저는 여기서 righteous soul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자는 의로운 영혼입니다. 올바른 사람이라고, 곱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옳고 올바른 사람, righteous soul입니다. 공자는, 즉 노나라 애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잘 자르게 하는 건 뭐니까 답에 공자는 곱고 올바른 사람, 이거를 올려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정치를 하고 싶은 공자 본인일 수 있을 것이고, 수신제가 칠국병천하로 몸을 닦고 가족을 다리고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군자가 뭐예요? 성인 군자라잖아요. 성인, 깨달은 사람이 행동을 나타내는 게 군자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죠? 위정편입니다. 위정편의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개, 강자, 문, 삼인, 경충, 이권이면 여지하리까 자왈, 임지, 자장, 즉 경하고 효자, 즉 충이요 거선,
이교 불능 즉 권인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번역본을 읽어보겠습니다. 개강자가 공자에게 물었다. 백성들을 공경하고 충직하고 권면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공자님,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이 정치란 말도, 폴리스라는 말도, 거버넌스라는 말도 현대 용어가 아닌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공경하고 백성을 충직하고 권면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정치적 통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공자가 대답하셨습니다. 엄하고 정중하게 백성을 대하고 경건하게 되고 부모에게 효성스러움과 백성에게 자비로움을 실천하면 충직하게 되고 능력과 실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고 그것 못지않은 사람을 교화시키면 백성 스스로가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정치적 개념은 틀리죠. 정치는 권모술수라고 아키나스가 그랬습니까? 권모술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정치는 인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정치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와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자잖아요. 아까 성인 군자라고 그랬잖아요. 유교적 덕목 실천을 통해서 깨달은 성인은 군자, 행동할 수 있는 군자예요. 그 행동할 수 있는 군자는 뭐냐면, 군자는 어떻게 하냐면 백성의 자비로움을 실천해야 돼요. 군자를 실천하라고 그랬잖아요. 백성에 충직해야 된다. 이게 그 유교적인 실천, 유교적 정치적인 거죠. 유교적인 어쩐 위정이죠. 방법이죠. 추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이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교화시키면 백성 스스로가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공자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시 공자의 정치적인 근본은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에 참 모호하죠. 지금 정치 효가 들어가면 넌센스잖아요. 그러나 공자시대는 효로 보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효도는 정치의 근본이다. 혹 위공자왈 자는 해불위정이시니까 자왈 서운효호인저 유효하여 우간 형제하니 시여 유정이라. 시역 위정이니 해기 위비정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역본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어찌하여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서경에 효도하라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으면 정친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정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치는 따를 필요 있겠느냐. 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효입니다. 효가 바로 정치예요. 효는 가족 안에서의 정치입니다. 유교는 인사상을 기반으로 한 가족 안에서의 가족끼리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인이에요. 인이란 철학적 기반으로 효라는 실천 덕목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예요. 그래서 공자는 효가 곧 정치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가족 안에서 평화로우면, 가족 안에서 소효와 경과 우애를 지키면 그게 정치죠. 내가 바로 아까 정치는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효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느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서 기분이 좋았을 때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지금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위정이, 공자 위정에서 공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공자의 제자들에서 노노란 책으로 엮여졌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 위정편에서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와 인이 무신이면 부지기하체라 대차 무예이며 소차 무윌이면 기하이 행지제료. 공자가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성실함이 없으면 어디에 쓸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큰 술에 큰 명예가 없고 멍에가 없고 작은 술에 작은 멍에가 없다면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기본적인 것은 우리 수신이잖아요. 수신은 성실이거든요. 수신,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 성실이란 단어 참 모호하긴 합니다. 그러나 언행을 말씀에 들어가잖아요. 이룰 선자에 맞을 말씀. 언어를 조심하고 몸가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인을 실천하고 효를 실천하고 형제간을 우애하고 이것이 바로 성실이니까요. 정치인은 성실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를 근간으로 해서 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교는 가족들이 잘 사는 게 유교거든요. 유교는 전체를 모아놓고 잘 사는 게 아니라요. 가족끼리 잘 사는 게 유교예요. 네. 그래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얘는 모든 것이 근본이다. 자장문하되 10세를 가지야니까 자왈 은인 어하래하니 손익하지이며 주인 은내이며 소손익하지야니라. 가옥 제주자면 수백세라도 가지야니라. 자장이 공자에게 물었다. 열대의 일이 미리 알 수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셨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애를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열대의 일이 미리 짐작할 수 있었다. 주나라는 은나라의 애를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열대의 일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누가 주나라를 계승한다면 100대의 일도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온고이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온고가 바로 지금 은나라의 예와 주나라의 은나라의 하나라의 예, 그 다음에 주나라의 은나라의 예, 주나라를 누가 주나라를 개정한다 할지라도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예가 온고인 것 같습니다. 애절이 중요합니다. 이 애절은 여기 사람은 성실을 기반으로 성실한 사람에게 나타난 애절입니다. 이 애절은 아까 말했듯이 공자가 말씀한 것처럼 은나라, 하나라, 주나라, 은나라 쭉 이어온 것입니다. 이 애절은 그 나라의 기품입니다. 그 애절은 그 나라의 힘입니다. 그 애절은 바로 정치의 대상입니다. 정치는 그 애절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공자가 왜 애절을 이야기했을까? 위정편의 애절을 이야기했을까? 이 애절은
지금 유교는 전체적으로 지금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교적인 측면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충이란 단어를 여기 충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효가 나왔어요. 충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애절이 나왔습니다. 그럼 조선시대는 충이란 단어를 썼어요. 효, 충효로 충과 효로 만들어놨죠. 효는 가정에서 정치 덕목이고 충은 국가의 정치 덕목이죠. 그러나 여기 그 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애절입니다. 국가적 덕목이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 나오지 않습니까? 공자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그 애절을 배웠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해서 유교적 애절을 만들어낸 거였죠.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옳은 일은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아까 군자는 실천한 사람이 군자라고 그랬어요. 성인, 깨달은 사람이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유교 성인 군자가 최고의 덕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정자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유교적 깨달음을 갖는 사람은 정치를 할 때 위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공자는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비기위 이재지는 첨야요 견의 불위는 무용야니라. 공자가 말씀하셨다. 조상의 귀신이 아닌 것의 제사를 지내면 아첨이 되는 것이고 옳은 일을 보고도 실행하지 않으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위정은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자는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군자입니다. 바로 유교는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애는 국가적인 애죠. 애를 국가에 실천하게 되면 국민들이 염치를 느껴서 법을 어기지 않고 애절을 지키며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위정입니다. 감사합니다.